구사구 건강클리닉 시간입니다. 수능 직후 그리고 또 계절 중에서도 특히 겨울철에 안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학생들도 많고요. 이유는 바로 시력 교정술 때문입니다. 슬슬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외모에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 혹시 시력 교정술을 계획하고 계신 수험생들이라면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과 질환 전반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샵 0949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 요금 부과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눈시원안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수능 끝나면서 안경이나 렌즈를 끼다가 이제 나는 나이도 됐고 때도 된 것 같아. 시력 교정술에 관심을 많이 보일 텐데 이렇게 수험생들이 시력 교정술에 관심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죠. 대개 저희가 시력 교정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나이가 이제 만 18세 전후인데요. 예. 대개 이 시기가 이제 수능 마치는 수험생들 나이와 이제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능 준비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 뭐 다른데 신경 쓸 여가가 없잖아요. 또 책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시력을 뭐 그렇게 자기가 크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불편하지 않지만, 자 이제 수능 부담에서 벗어나시면 좀 해보고 싶은 레퍼토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용에도 좀 신경을 쓰고 싶고,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두꺼운 안경이 좀 걸리적거리고,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렌즈를 오래 끼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안 질환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예. 그동안은 뭐 불편해도 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라면 어린 학생들이라면은 시력 교정을 하는 한계가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멎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하는 수술이죠. 예. 그런데 만 18세 이전의 아이들은 참 불행하게도 눈이 계속 나빠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빠지는 눈에다가 교정 수술을 한다는 것은 또 나빠지게 되면 두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시력 교정을 하는 그 나이가 되게 시력이 멎는 18세 정도에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18세 이하인데 나는 시력 교정술을 하고 싶다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딴 건 없나요? 대개의 경우에는요. 시력 교정 시력 자체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일반적인 건 안경이고 컨택트 렌즈를 끼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나는 나빠지는 시력 자체를 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신다면은 드림 렌즈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이건 뭐 주제가 좀 기니까 네.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시력 교정술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혹시 여러분도 안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샵 0949번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 요금 부과되고요. 시력 교정술 종류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워낙 방법들이 많아요. 요즘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뭐 검색하면 옆집 숟가락 숫자도 나온다는 농담이 있던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도한 정보를 주게 되니까 혼돈을 가지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시력 교정 수술은 두 갈래예요. 큰 간락이. 네. 한 가지는 엑시머 레이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각막이라고 부르는 검은 자위를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수술이 라섹으로 큰 줄기가 나누어지고요. 네. 다른 큰 한 줄기는 레이저를 쓰질 않아요. 즉 각막을 깎질 않고요. 예. 외부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렌즈를 꼈다 뺐다 하는 컨택트 렌즈하고는 달리 네. 눈 속에 말 그대로 눈 안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서 삽입해주는 렌즈 삽입술. 예. 이렇게 크게 두 갈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2006님이요. 40대 되어가니까 놓아놓는다고 이거 시력 교정술 안 해주던데요. 가능한가요? 노안이 왔을 때에 저희가 시력 교정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노안에 맞는 저희가 방법을 선택을 하게 돼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노안 라식을 과거에 한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노안을 보정한 짝눈보기 라식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노안이기 때문에 나는 시력 교정 수술을 못해. 그렇지는 절대 않고요. 예. 그분이 눈 상태나 또는 생활 환경에 맞춰서 노안을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수술을 다 권유해드려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네, 아마 듣고 계신 분 가운데 그렇구나. 40대 이상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도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라섹 최근에는 라섹들 많이 받으시던데 네. 라식하고 라섹하고는 다른 거죠?
큰 차이는 없어요. 저희가 네. 그 엑시머 레이저를 가지고 각막을 깎는 것은 똑같은데 그 준비 과정에서 레이저를 깎기 전에 뚜껑을 만들어서 안쪽에다 레이저를 해주게 되면은 라식이 되고요. 예. 그 뚜껑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각막의 표면에서부터 깎아주게 되면 라색이 됩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번거롭게 뚜껑을 만드느냐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네. 그 뚜껑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그 표면에서부터 상처가 넓게 생기기 때문에 이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예. 수술 직후에 약간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게 이제 라섹이죠. 라섹이죠. 그러나 바쁜 직장인들은 수술 이후에 바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온 것이 라식인데 네. 라식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만들어서 안쪽에다 레이저를 하고 덮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큰 통증도 없고 네. 또 시력도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되는 맞아요. 굉장히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 무조건 라식이 좋으냐, 라섹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분이 눈 각막 두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라식을 할지 라섹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전에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 선생님과 잘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라식 수술을 했을 때의 그 다음 날 아침에 신비한 경험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 뭐 와우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다음날 눈 정말로요. 떴을 때 와우 잘 보인다. 그래서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요. 라식의 경우는 좀 회복이 좀 빠르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라섹과 라식은 회복 기간이라던가 뭐 일상생활의 불편함의 정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섹이 그렇다면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되나요? 라식 라섹이 안 되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저희가 그 엑시머 가지고 각막을 깎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다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최소한 남겨둬야 되는 안전 두께라는 게 있는데 예. 눈이 많이 나쁜 분이거나 또는 눈이 원래 얇게 태어나서 자기가 교정하는 필요한 만큼의 각막을 깎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 엑시머 즉 라식 라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깥에서부터 만들어진 렌즈를 눈 안에다 넣어주게 되는데 예.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ICL 또는 아티플렉스 같은 이러한 두 종류의 큰 렌즈 삽입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라식 라섹을 할 수 있는 분은 안내렌즈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죠? 왜냐하면 그 두께에 관련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두께가 얇은 분들은 라식 라섹이 안 되고 이제 안내렌즈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클리닉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직접 주시겠어요? 네, 라식 라섹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샵 0949번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력 교정 나도 받을 수 있냐? 먼저 병원 가서 검진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력 교정 수술 전에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있죠. 저는 예. 저도 이제 그 시력 교정 수술을 이렇게 1세대부터 해왔던 예.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은 그거예요. 그 바깥에 알려진 정보만을 가지고서 환자분들이 자기가 받을 수술을 정해서 오시는 거예요. 검사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저는 땡땡땡 라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 그분의 눈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그분한테 더 적합하고 맞는 수술은 다 따로 있거든요. 예. 이런 거예요. 예. 자기가 권투 선수예요. 권투 선수 같으면 눈에 언제나 외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라식을 두께가 돼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뚜껑을 만들기 때문에 눈에 외상을 받게 되면 그 뚜껑 부위가 이렇게 삐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라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처럼 그 눈에 맞게끔 더 적합한 수술이 있고 예. 그 수술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대개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수술하실 때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권유를 드릴 때 예. 거기서 본인이 더 선호하거나 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예. 그런 단계로 가시는 게 자기한테 가장 맞는 수술법을 찾는 방법이에요. 예. 일단 수술 방법은 전문의에게 물어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자, 시력 교정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수술을 한다거나 뭔가 내 몸에 손을 댈 때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거 괜찮을까?
부작용은 없을까? 렌즈를 눈 안에 넣으면은 이 이물감이 있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은 눈 수술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예. 신체 수술이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과 말 그대로 후유증, 부작용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시력 교정 수술을 했을 때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눈에 약간 빛번짐이 약간 보이더라, 또는 눈이 굉장히 많이 뻑뻑하더라 하는 예. 이런 증상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부작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개 한 2 내지 3개월 지나고 관리를 잘 하시면 원상대로 다 돌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회복 과정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안과 주치의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말 그대로 후유증. 그럼 모든 수술이 이런 후유증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모든 수술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약간 후유증이 올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시력 교정 수술은 몸에 하는 수술 중에서 이러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은 수술 중에 하나라는 점. 예. 예. 비교적 그 정도로 이제 안전도나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술 전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철저하게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후유증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자기 눈을 기왕이면 오랫동안 봐왔던 선생님이 이 시력 교정 수술 하시면 그 선생님한테 충분한 검사와 상담을 받고서 자기 눈에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퀴즈 정답을 발표하면서 원장님과 인사를 드릴 텐데요. 라식, 라섹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은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정답은요? 네, X입니다. 18세 이전에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18세 이후에 시력 성장이 멎었을 때부터 시력 교정 수술은 가능합니다. 네, 오늘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시원한과 이현석 원장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